네. 그러면은 이제 기자는 어떻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거의 한 8회 정도로 해서 나눴던 수업을 지금 1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끔씩밖에 맛보기로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다들 청소년이시다 보니까 당장 이 기자 시험을 볼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기자 시험은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보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매체의 시험이 다 비슷해요. 내용이 이제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한국어나 이제 토익, 뭐 대외 활동, 인턴 이런 뭐 학점 이런 등등 이제 당연히 이런 걸 보고, 요즘엔 다 또 블라인드 테스트가 또 유행이라서 또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이제 능력만 본다 뭐 이런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대부분 이틀 안에서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형은 보통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필기 시험은 이제 시사상식, 논술, 작문 이렇게 보는데, 어 그리고 또 이 필기 시험이 굉장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저기 국정원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워낙 그 필기 시험에서 보는 게 비슷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같이 정보를 또 취득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사에 네가 얼마나 능한지, 그리고 당연히 논술 작문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직업이 되니까 네가 얼마나 글을 쓰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일단 한국어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도 꽤 많이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실무 면접이 있는데, 실무 면접은 이제 또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보통은 이제 현장 취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면접을 보거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를 주고 언제까지 취재를 해 오세요." 이렇게 시키는 언론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서 이제 면접, 실무진들이랑 같이 면접 이렇게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숙 평가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는데, 이제 합숙 평가를 하면은 보통 이제 1박 2일 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평가가 진행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잠깐 면접 보여주는 것보단 하루 정도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합숙 평가를 선호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지 면접, 사장님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보는데, 이때는 보통은 이제 뭐 경쟁률이 한 2대 1, 3대 1 그 정도로만 남아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치면은 이제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인턴 때 이제 사진들이고, 이제 서류 보통 뭐 한 2천 명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필기 시험이 절반 정도 볼 수 있고, 그중에서 이제 필기에서 대부분 많이 떨어져요, 필기 시험에서. 그럼 필기 시험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남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평가, 뭐 최종 면접, 합격 이런 식으로, 이건 대략 이제 적어 놓은 거, 보통 이런 비율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은 가장 경쟁률이 센 게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겠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지금부터도 내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도 언제든 준비할 수 있고,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돼 가지고 뭐 그 당시에 시사 상식이나 그런 거 쪼금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기자가 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내 가치관이 이 직업이랑 맞는가에 대해서 좀 제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멋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땅바닥에서 기사 써야 되고 막 밤새야 되고 막 맨날 욕 먹고 뭐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내가 좀 기자가 되고 싶은지, 직업이 나랑 맞는지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2014 년도 조사긴 한데요.
기자 지망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불만족하는 게 이제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갑자기 뭐 속보가 터졌다 이러면은 그때도 막 밤 11시든 12시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이거를 이제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급여 만족도도 불만족이 이게 지금 70%가 넘었어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세지는 않으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기자들이 뒷돈을 받고 뭐 기사를 써 준다더니 뭐 이런 이제 소재로 쓰이는 게 뭐 아무래도 급여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기자가 되려면 쪼금 집에 돈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 그래야지 공정한 기사를 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 기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드는 생각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길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최근 이제 작년 조사인데요. 기자협회부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서 이제 기자의 72%는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또 직업 만족도가 3년 연속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워낙 그런 사회적인 평가가 안 좋아지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기자 이러면은 막 좀 더 선망적으로 보고 하시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또 오히려 막 안 좋게 보다 보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닌데 그런 어떤 자부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쪼금 일을 할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언론에 대해서 쪼끔 더 신뢰한다면 저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또 저희가 또 풀어야 될 숙제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신뢰도 쌓을 수 있을지,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